네, 제 법정은 그 호통치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울립니다.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신데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요? 아이들이 3분의 그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법정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살짝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24년 차 법조인이시고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사법사상 유일하게 8년간 소년 재판을 맡아 12,000여 명의 소년범들을 재판을 하셨습니다. 요 앞에 쓰라. 잘할게요. 2020년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식에서 옥저 근정 훈장, 공무원으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 이거 굉장히 좀 명예로운 훈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예, 이게 모든 것이 저와 함께 해준 아이들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 또 좀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예, 그분들 덕택에 이 훈장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그 천판사님 하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제일 화제가 좀 많이 됐었죠. 한 방송에서 이제 선처를 바라는 가해 학생들에게 호통을 친 모습이. 헤어드라이기로 온몸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발치하고 사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거지 참 다행이라 할 정도.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선생님. 안 돼,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문제는 지금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일진하고 이런 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시골 가시하면 그게 바로 일진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무리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신데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요? 예전에 약간 프로그램 이제 코너 짤 때 했어요. 문세윤 씨가 판사 역할을 막 해야 될 때 네. 이제 판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네. 어떤 톤이나 이제 이런 연습을 조금 했어요. 이제 했었거든요. 네. 어떤 톤이었어요? 좀 연습.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 자기가 코빅 법정이라고 해서 이제 문세윤 씨가 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하면서 뒤에를 이제 있다고 생각했나? 하면서 뒤에를 이제 저희가 조금 그게 뭐야? 예, 예. 저희가 뒤에만 약간 살리려고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다가 문세윤이 잘하니까 문세윤 씨가 문세윤이 좀 이제 하자. 예, 예. 똑같았어요. 약간 좀. 예.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닭발 3개를 시켜야 했는데 왜 하나만 시키나? 저는 그 대사까지도 사실은 기억이 나는 게 부모님이 자꾸 자기 아이를 변호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용서 못해? 용서 안 합니다! 딱 하는 거예요. 판사님, 제발 우리 아이가 그런 애가 아이가 학교에서 전교 하면 뭐해? 네, 맞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풀고 말이야. 그 아이가 안 해! 전교- 돌아가! 뭐 그러시는 거예요. 판사님. 제가 너무 팬이라서. 제가. 팬이네 진짜. 팬이에요. 네. 대사 정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야. 왜냐면 그 여학생인데 학교에서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진짜 정확하네, 대사가. 부모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계속 아이가 변호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돌아가! 용서 안 해! 판사가 오죽했으면 호통을 치겠습니까? 채통도 없이. 소년 재판이 그 당시에 아이 한 명에 그 할애되는 시간이 평균 잡아보니까 3분밖에 안 돼요. 3분이요? 네. 그러면 그 그냥 짧은 시간에 다 판결을 내리죠. 예, 너무 이제 사건이 많아서 아이들이 3분의 그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법정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1시간 하던데 우리는 그 3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마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호통을 친 거죠. 처분은 이렇게 사실 이제 형법보다는 소년법이 기본적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가벼운 처분을 하는데 이 경각심마저 못 가지고 간다면 맞아요.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그 재법정에 5번 선 아이도 있거든요. 어우,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를 알기를 이걸 좀 알길 바랐어요. 호통을 치고 다시 오면 그 엄한 처벌을 하겠다고 이제 경고를 내리는 거죠. 예. 이게 이 법정이 울음바다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네, 제 법정은 그 호통치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올립니다. 왜요? 대부분이 제 법정에서는 아이들은 그 결손 가정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담배를 훔쳤는데요. 부모님이 계시면 그 피해 변상하고 마무리가 될 일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한 아이들 법정에 있으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제 결손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이에요. 그 부모님들은 뭐 일자리 찾아서 전국 흩어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든 소식을 듣고 아이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요. 그 부모님들을 꾸려앉혀 가지고 아이한테 미안하다 용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화해를 시키고 이제 재비행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혹시 그 이 소년 재판을 처음 맡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판사로서 시골에서 판사 생활하다가 변호사로 이제 개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부산고등법원 3년 마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창원지방법원으로 인사 발령이 됐고요. 형사 사건 중에 그 이제 손재판을 담당하라고 해서 손재판은 일반 사건과 달리 판결 무서는 그 노력이 조금 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해보자. 그러신 거예요? 저는 어떤 큰 뜻이 있어가지고 이 소년 정말 재판을 우리 아이들한테 좀 손도면서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시작은 이제 그렇지 업무 않죠. 부담이 조금 좀 덜하니까. 사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 그냥 말로 이제 달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예. 중학교 친구 한 명이 그 친구는 우연히 이제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부산의 유명한 조폭에 가담했다가 지금 무기징역수로 목포 교도소에서 친구분이요. 25년째 지금 복역하고 있고 저도 판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제 주위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렵고 이게 친한 친구였는데 한 분은 지금 복역을 네. 하고 계시고 네. 한 분은 지금 판사님이 되신 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소년 재판을 담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동생들, 형들이 생각나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2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친구 뭐 가끔 이제 몇 개월만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기는 하는데 안타까운 게 그 아이 편지는 존댓말로 저한테 이리 오니까 너무 왔다. 와, 찡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친구 잘 있나 이렇게 가는데 그 25년의 세월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이제 저한테 주면서 관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편지 좀 보여주라. 그래서 내처럼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어쨌든 반면교사 삼아줬으면 좋겠다고. 요즘 그 사회적으로도 그런 이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 뭔가 이게 네. 좀 엄중한 처벌, 법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이게 좀 그거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좀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년법은 형법보다는 가볍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신을 살리되 어느 소년 판사님보다 저는 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년 보호 처분 중에 가장 무거운 처분이 10호 처분입니다. 10호 처분은 뭡니까? 예. 그 소년은 2년간은 예. 그게 10호 처분이라고 예.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종자를 빼고 10을 넣어 1010호라고 저보고 이제 10호 처분을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예. 1010호.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벌할 때는 정확하게 하지만 처벌한 이후에 그럼 재부비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네, 좀 더 네,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참 지금까지 축구도 활동했습니다. 같이 하시고 피해자 보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부산 여중 폭행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제가 아직도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 없지만 우연히 그 아이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장학금을 모아서 아이한테 주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도 제가 할 때까지 지켜보고 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피해자들을 우리 사회 전부가 좀 안아주시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 맞습니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좀 8년간의 또 이 시절을 돌아보면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예. 사건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여학생들이
그래서 그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게 대부분이 이제 가출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원조 교제를 통한 성매매를 하거든요. 성매매를 하면 아이들이 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그 소년원 그 최대상 그 임신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임신하게 되면 소년원에 보내야 될 그 비행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가출해서 남자친구들 2명 또 여자친구 1명 총 4명이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서 가출해서 이제 많은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재법정에 서게 됐고요. 제 친구에 대해서는 소년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10호 처분을 내렸고요. 10호총을 내리셨고. 예. 이 아이도 10호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판사님 제가 임신했으니까 예, 지금 이게 임신한 이유가 그 원조교제 나갔다가 강제로 성폭행 당하고 그래서 임신한 거니까 낙태 조건이 되니까 낙태해야 된다고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보니까 그게 거짓말이고 같이 이제 가출했던 남자친구 사이에 이제 임신한 게 경우였어요. 이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0호 처분을 해야 될 아이고 이 아이를 이제 소년원에 보내게 되면 낙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퇴원시키지 않거든요. 그럼 소년원에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 고귀한 생명이 이제 희생되는 상황입니다. 그 두 상황에서 이제 소년원 보내게 되면 아이가 미혼모로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이제 출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될지 저 한 달 동안 이 사건 때문에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뭐 개인보다는 법관이란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먼저 선택을 했죠. 그래서 아이를 소년원에 보냈고요. 소년원에 보내서 이제 임신 9개월 좀 돼서 이제 소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판사님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낙태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딸이 다 된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이제 베네쪽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아이한테 주면서 미안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법정에서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그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울었고. 그 다음날 제가 그 아버지한테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오더라도 뭐 저한테 화풀이라도 하시라는 김에 이제 법원 근처에 오시려 해가지고 아유 고깃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아유 그분이 너무 양반이시라서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아이한테 뭐 고기 쌈 싸가지고 입에 넣어주기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사건이 제 평생에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을 해서 입양이 됐고요. 평생 이제 그 비행소녀 재판받은 소녀는 이제 입양한 아이를 기억할 것이고 또 입양한 아이는 또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해할 건데 그런 인연을 제가 만들었다는 게 저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저 판사님 많은 청소년들이 또 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짜 볼 수도 있는데 네. 좀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이게 지금 뭔가 유혹거리가 오면 미래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를 되돌이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뭔가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면 대법관, 뭐 네. 대법원장 이런 꿈을 좀 꾸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꿈을 꾼 적이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칠형제 중에서 저 혼자 대학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 20년 정도 근무하고 변호사 개업해서 이제 동생들, 그 누나들 챙겨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뭐 승진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머리에 넣어둔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머리에 넣어두셨었나요, 늘상? 제가 그 판사 생활 24년 동안 저희 형제들한테 부탁한 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사건 청탁하지 마라. 두 번째 손 내밀지 마라. 그러면 제가 부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신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동안 내가 못한 것 좀 챙겨주겠다. 예. 그렇게 했는데 손해재판 함으로 인해 가지고 20년째 그 퇴직할 예정이다. 이제 무산돼 가지고 가족들은 뭐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은 계속 변호사만 개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승진한다든지 어디 높은 곳으로 간다든지 전혀 고려해본 바가 없습니다. 네. 아직도 손해재판은 또 판사들 세계에서도 뭐 특별히 선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정도 근무하면 변호사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소년보호처분 경력은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1%도 채 안 됩니다. 퇴직했을 때 소년재판 전문이라면 소위 말해서 이제 영업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소년재판을 하고 나서 아이들 상황이 너무 심각했고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을 너무 방치하고 또 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예상은 2014년도 그 정도 되면 이제 퇴직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 위기 청소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8년 동안 노력하는 덕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냥 정년까지 국민들께서 주신 이 판사라는 권한을 잘 사용하다가 뭐 퇴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판사의 이제 구성원으로서 이 비행 청소년들 재비행을 막아서 우리 사이에 조금 구성원들 많이 조금이라도 더 배출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니 뭐 끝으로 좀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십니까? 그 비행 청소년들이 이제 비행을 저지르게 된 환경적인 원인이라든지 내면적인 원인들이 많은데 비행이나 범죄의 결과만을 보시고 아이들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처벌을 요구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해도 됩니다만은 아이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될 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아이 인생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구성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엄벌을 하되 처벌한 이후에 그냥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른으로서 그 아이들을 재비행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갖고 우리 국민들께서 비행 청소년들 범죄 결과가 보도되었을 때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뒤에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 번이라도 봐주시면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 사회에 참 좋은 어른들이 많았다 하는 그런 추억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욱이 잘 있었어? 오늘 친구 왔대. 정국이 잘 있고 민규. 잘 지내라. 네. 네, 쑥스럽지? 혹시 그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봐도 되나요? 예. 그 지금 새벽 1시에 네.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네. 그 청소년인 예. 우리 종호에게 한마디 좀 해준다면. 뜻깊은 질문인데. 예. 야, 천종호, 너 그때 고생 많이 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안고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 힘이 또 남은 미래의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시간 보내면서 같이 만든 추억들이 하나하나 소중해